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강화군 만이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900명을 투입해 밤새 진화 작업을 했지만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혜리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불이 발생한 만이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불띠는 보이지 않지만 산 중턱에 하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매캐한 탄 냄새가 가득하고요. 밤사이 산불 진화대원 900여 명과 장비 40여 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시작된 불로 현재까지 축구장 30개의 넓이인 22헥타르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진화율은 오늘 오전 5시 기준 86%로 산불 규모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화재 진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람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현장에는 순간 풍속 초속 10m의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산불이 난 곳에 급경사와 암석이 많아 현장 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소방 헬기 10여 대가 투입된 만큼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이산엔 국가 보물인 정수사가 있는데요. 문화재 피해 우려는 없습니까? 네, 산불은 국가보물로 지정된 법당이 있는 정수사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만이산 정수사와 주변 시설까지 불길이 번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야간 대응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수사와 민가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산불 진행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도 띄웠습니다. 산림당국은 만이산 초입의 한 굿당 건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화도 만이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취에 대해 야당의 공격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당의 반발은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다수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며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면서 민주당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무시하더니 여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복구를 목적으로 한 시행령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장관의 사퇴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당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특히 한 장관을 상대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부실 검증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장관 역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혀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어 내일과 모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공방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인질로 삼는 거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건 벨라루스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을 핵 인질로 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안보리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요청에 따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면서 핵무기 저장고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다만 전술핵 배치를 언제까지 마칠지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 июля заканчива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ециального хранилища для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еларуси.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핵무기 상황을 매일 감시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를 앞세워 위협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핵 사용을 억제시키는 지금의 전략 태세를 변경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Rhetoric that's been coming ou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ar, that we've seen nothing that would cause us to change our own strategic deterrent posture.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미국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혀 대응 수위를 맞추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아직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없어 나토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3월 하순인데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남부, 충북과 전북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이 영하 6.5도, 제천이 영하 3.8도, 서울도 1.9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또 차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들면서 대기는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충북지방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계속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대기질 내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쾌청하게 했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9도, 대전 0.1도, 대구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광주 16도, 부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이후로는 갈수록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